음악 연습실 같은 이곳은 어머니와 성악가 김동규가 사는 집입니다. 12년간의 유럽 활동을 접고 2002년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 78이신 어머니 박성년 여사.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어머니는 아침 일찍 손수 아들의 끼니를 챙기십니다. 꼭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 동규를 위해 오늘 아침 메뉴는 쇠고기 미역국입니다. 음식 만드는 거는 재밌고 내가 만드는 거 아들이 맛있게 먹으면 더 재밌고 그래요. 엄마들, 세상 엄마들이 다 그럴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좋아하던 계란찜도 밥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기 편하게 한 입 크기로 자르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랜 유럽 생활로 어머니의 밥상이 늘 그리웠을 막내 아들 동규.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아들이 먹을 밥상만큼은 꼭 직접 챙깁니다. 밥 먹어. 예. 몇 시에? 연말이 되면 공연으로 리허설로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아들 김동규. 쉰이 다 된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겐 늘 막내입니다. 이거 좀 식거든 먹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먹지 마. 조금 이따 먹어. 이거부터 먹어. 야채부터. 여기서 맨날 생일이에요 나는. 미역국. 맨날 생일이에요. 미역국 끓여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맨날 생일이에요. 소고기국, 묵국도 끓이잖아. 1년에 한 200일은 생일이에요.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쉰을 바라보는 아들과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니 사이엔 격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내 김동규는 일하느라 바쁜 어머니를 늘 따라다니는 애교 많고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안 붙어. 발바닥에도 바닥에도 안 붙고. 어땠는데? 들떠 있어. 의자에 들떠야 돼 항상. 호시락 이리가 저리가. 위로 형과 누나,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동규. 이 개구장이었던 꼬마가 40년 후 세계적인 바리톤 김동규가 되었습니다. 오페라. 리고레토 오페라 표준 모델. 이 김동규잖아 이게. 어릴 적 말썽꾸러기 꼬마가 어떻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학생 사진 나왔다. 김동규 중학교 때 이렇게 기타를 쳤어. 중학교 때부터. 김동규는 중학생 때부터 기타를 치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악가였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음악을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강요한 적 없어. 냅뒀어 그냥. 냅둬요. 사교육비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 엄마가 사교육비 제로. 엄마가 만든 작품. 소프라노였던 어머니와 작곡가였던 아버지를 둔 김동규는 어릴 때부터 늘 음악과 함께 자랐습니다. 당시 계약직 음악교사였던 어머니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교일이 끝나면 집에서 학생들 레슨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동규에게 음악은 늘 듣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대학 입시 때까지 늘 음악과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거죠. 야, 너 이거 가르쳐라, 이거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깨에 무릎 박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바보 틀린다 그러고 나 이만할 때 초등학생일 때 벌써 대학생들 보면 저 틀렸다 노래를 저렇게 해야지. 초등학교 이랬었어요. 3학년 때
3학년 때 보리밭을 생소리로 쫙쫙 부르는 걸 봤어요. 경동교회 윤현주일 학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김동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어머니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었는데 보리밭 가곡을 열창하는 동규. 그때 어머닌 동규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닌 음악적 환경이 있다 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물때를 기다렸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이건 네 몫이야. 이건 너 가져. 이거는 너 큰아들 가져. 이건 작은아들 가져. 그러면 안 되죠. 낚시는 낚시 바늘을 미끼를 어떻게 끼워가지고 어느 대목에다 어떻게 착 던져야 물고기가 요거를 물을 거다. 낚싯밥을 물어서 네가 탁 쳐올려서 그것도 아무 데다 던져놓으면 안 된다. 네 바구니에 딱 담아야 요게 네 거가 된다. 처음에 처음엔. 내가 드럼을 사달라니까 역시 네가 벌어서 중학생이 무슨 돈 있어. 중학생이 용돈을 모을 수가 있어. 뭐 아르바이트래 그 당시에.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끝나면 5시인데 그래서 내가 용돈을 쫙 후시없이 모아가지고 저기 세운상 가가지고 버리는 드럼을 하나 있더라. 다 버릴 것 같은 드럼. 가죽은 붙어있고 근데 완전히 썩은 드럼이에요. 썩은 드럼.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어머님이 내 요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북이 여러 개 있는 걸 좋은 걸 샀다. 안 치지?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식상해서. 음악이란 미끼를 잡은 다음에도 어머닌 아들이 스스로 재능을 키우고 더 노력할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동규는 성악가로의 진로를 결심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동규의 대학 입시 레슨을 봐주었고 동규는 음대에 합격을 합니다.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죠. 수학 문제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 귓사대기에 올려붙이잖아요. 엄마들이. 신경이 나서 못 가르친다고 그러고 학원에 보내잖아요. 근데 얘는 급하니까 엄마한테 숙여들고 오더라고요. 여기 잠원동에 아파트를 하나 누가 잔금 못 치러서 이사 못 간 그 잔금을 내가 대신 내주고 전세조로 거기를 내가 세를 얻어가지고 우리 딸 피아니스트 하고 우리 동규하고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가고 없었고 나하고 셋이서 합숙훈련을 했어요. 어머니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평생을 음악교사로, 소프라노로, 그리고 음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 박성년 여사. 척추뼈를 곧게 세워서 완전히 니은자로 앉을 거. 니은자로. 시작. 숨이 얼마나 기나 한번 참아보세요. 우를 길게 한숨에 가는 거예요. 시작. 예, 됐습니다. 바톤을 특별 초빙 성악가한테. 특별 초빙 성악가는 어머니의 아들이자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랩핑 갔다가 쉴드를 내. 반박자로 하세요. 8분은. 그러면 children laughing 쉬고 그다음에 people passing 하고 예. 쉬고. 오케이? 시작. 석 달에 한 번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 꼭 어머니의 노래 수업을 찾는 아들 김동규. 이거를요. 그거를 2분음표로 하세요. Dressing holiday star. 시작. 좋아하는 것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악가란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룬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노래를 전합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어머니와 아들.
성악가란 꿈을 목표로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머니와 아들은 닮아 있습니다. 일단 내 입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는 빠져들어요. 내가 내 노래에 빠져들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목적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인생의 목적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인류 성악가가 되겠다.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놓고 되기 위해서 지금 전진하는 거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22의 나이에 오페라 무대에 오른 어머니. 그 후로 어머니는 10년 주기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해마다 오르고 싶은 무대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 산골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11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학교란 곳은 그저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꿈에 대한 희망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혼자서 그거를 농사지어가지고 다 키우는데 오빠는 중고등학교, 큰 오빠는 중학교 나오고 작은 오빠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6.25 나가지고 학도병으로 가고 우리 어머니 여놈무 가시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중학교 그러고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그래 그러면 중학교 안 보내주면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죽는 게 나아. 나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러고는 밥을 굶었어요. 한 달 동안을 밥을 굶었어요. 단식 투쟁에 가출까지 해가며 겨우 들어간 중학교. 중학생 소녀는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콩쿠르에 나가 1등을 하며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레슨을 봐주고 교회 청소일을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음대에 진학했고 음악 교사가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도 잠시 30대 초반의 나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30 딱 되니까 동기 아빠가 약간 겉돌고 집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고가 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자세한 사고 이제 내역은 말할 거 없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퇴직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당하게 되니까 인간들 만나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안 풀어서는 안 되는 해결점이 바로 생활고였어요. 그게 가장 걸림돌이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목표는 저기 있을 거 다 알아요. 어머니 머릿속에 보면 끼가 어머니는 정말 프리마돈나가 돼서 세계적으로 소프라노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분인데 목표는 저긴데 여기 와서 사신 거 계속 현실에서. 힘든 생활고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사는 게 바빠 사랑을 못 줬던 막내 동규였습니다. 이거 내가 다 일일이 손으로 꼬맨 거야. 꼬매서 여기에 목 닿는 데는 요것만 딱 뜯어서 빨면은 이거 한 계절 그냥 덮을 수 있잖아. 요것만. 어렸을 때 막내 아들에게 주지 못한 정이 늘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어머니. 이게 내 이불인데 이걸 좋아하더라고 제가. 그건 속잎을 여기 물이잖아. 여기도 물이 있잖아. 물 좀 더 줘야 되겠다. 아들의 목 관리를 위한 화분이며 방 안 구석구석 어머니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애 둘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셋째가 또 태어났는데 애비는 가정을 안 돌보지. 이거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백일도 안 해주고 돌도 안 해주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키우면서 이 아이를 누가 좀 양자로 데려가서 키워줬으면 이런 갈증도 있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 아이를 데리고 키우기가 너무 아이들이 불쌍하다. 맛있는 그 사달라는 과자 하나 안 사주고 옷도 예쁜 거 안 사 입히고 맨날 실로 뜨개질해서 입히고 이발소도 안 보내고 내가 가위로 잘라서. 오페라 공연을 앞두고 한창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실에서 바리톤 김동규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아들 김동규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인 그가 유럽 정통 오페라 무대에 주역으로 설 수 있었던 데엔 어쩌면 지난 세월 어머니의 삶에서 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삶의 열정을 보고 자랐기에 가능했을런지 모릅니다. (10년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지를 돌며 오페라 무대 주역으로 섰던 세계적인 바리톤 김동규. 그 무대 뒤에 피나는 열정과 노력을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고 석 달 뒤 어머니가 이탈리아를 찾았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김동규의 담당 레슨 교수를 찾아가 아들이 잠깐이라도 노래를 하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탁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벌어서 이 아이를 스파게티 값을 보내야 되고 레슨비를 보내야 된다. 그게 벅차다, 힘들다. 애가 셋인데 막내인데 이제 내가 좀 지치고 좀 능력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미리 좀 파트 잡을 좀 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걔가 입학시험 때 부른 테이프를 라이브 방송에 배워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봤더니 오케이 사인이 나가지고 지방 이 사람이 그 페라르 교수가 동규 매니저를 하고 이태리 이름으로 에토레예요. 에토레 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교수면서 각 지방 연주를 시킨 거예요. 시즌 연주하는 시즌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열정이 야만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열정이. 근데 그것이 나를 계속 생명력 있게 끌어주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어떤 줄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계속 오늘도 그렇고 똑같은 오페라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는 어떤 연기로 어떻게 할까? 계속 그것이 삶의 재미인걸요. 스물여섯,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베르디 콩쿠르 우승. 오페라 가수들의 꿈의 무대인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에 주역으로 오른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 지난 20여 년 그가 오른 수천 번의 무대는 결코 그냥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선 100개를 준비해야 한다. 어머닌 처음부터 클라이맥스는 없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하리라. 자기가 어떻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한 창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굉장한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나중 그런 일이 성취가 될 때가 있잖아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첫걸음부터 벌써 저 아이는 싹수가 노래 될 법한 아이가 아니야. 이런 거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보고.
이게 될 만한 아이야. 그 싹수가 보이거든.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어머니는 30여 년 넘게 그날의 일을 기록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살아왔던 인생,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어머니는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기록을 하며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을 회상하고 자식들의 일까지 적어 자식에게 남겨놓고 싶습니다. 가족들 하나하나에 대한 글을 다 이렇게 작품화 시킬 수 있어요. 이야기거리로. 우리 어머니는요, 40에 혼자 되셨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또 우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너무 어머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한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간에 막 우리 어머니 같은 여성이 이 세상에 없어. 나 산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더 했어요. 어머니에게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도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후회란 단어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사셨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삶을 때론 몸이 말을 해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음악도 인생도 클라이맥스가 아니었던 삶을 자식을 위해서라도 탓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받았고 아낌없이 받았고 간접적으로 앞으로도 받을 거고요. 내가 살아온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언제든지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받침대랄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저 깊은 뿌리에서 영양을 계속 공급하는 나무로 치면 그 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